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틀 만에 북한이 새로운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사를 했습니다. 이 적전 분열의 시기 한미일 흔들고 나오는 김정은인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측에서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람없는 공격전을 벌여 적대 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식의 전략 전술 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So I'm not liking short range missile. I never discussed that with him. I discussed long range ballistic and that he cannot do. And he hasn't been doing it, and he hasn't been doing nuclear testing. If you want to do them, you can do them if you think it's necessary, but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세상에 없던 무기라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쏠 때는 블러드 치고 그러던데요. 그것도 없애고 김여정을 곁에 둔 김정은이었습니다. 이원희 변호사님, 어느 정도였나요? 네, 지금 5월부터 지금까지 약 9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최장거리입니다. 약 380k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발사체인데 이것이 외관상으로 보면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서 약간 어떤 구경이 커진 것 정도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고도라든지 거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발사대 자체가 내부적으로 연료가 이제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사실상 미사일급의 방사포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의 어떤 추측 내지 분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그전까지는 발사대라든지 발사체의 일부 같은 경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했었는데 이번엔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조선중앙 채널에 오로지 다 있는 그대로 여러 각도에서 이 발사체의 발사 모습 그리고 그 발사대 모습까지 다 공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게다가 이제 언론에서도 북한 언론에서 세상에 없던 무기다, 신무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신무기를 개발해 온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인 결속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380km 정도다라고 했을 땐 휴전선에 쐈을 때 남측의 어떤 남단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에 어떤 무기 과시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와의 어떤 친서를 주고받는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이나 남한 쪽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은 계속 발사하지만 상대적으로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를 발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용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의 바로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다. 저렇게 팔짱을 끼면서요.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멱살잡이를 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빈 곳을 파고드는 북한의 자신감 아니었냐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했던 말들이 더더욱 많은 분들 뒷목을 잡게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베 총리를 만나서는 일단은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미 연합훈련에 관련해갖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대한민국과의 이 강력한 우방국 속에서의 동맹의 관계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정치적 시계가 2020년에 있는 재선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한 업적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걷어내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있을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저렇게 좀 관망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의 일부라도 진전이 있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업적을 동북아에서 본인이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지소미아 파기가 있었을 때요. 미국에 있는 고위 관료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중국과 북한에게만 오히려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있었던 만큼 네. 지금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의도적인 도발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고심해 볼 지점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동맹은 내팽개치는 발언을 하고 있죠. 또 동맹이 아닌 적으로 간주되는 북한 지도자의 인식을 중시하는 발언을 하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한미 연합훈련, 우리 쪽도 뭐 연합훈련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더더욱 수렁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러다가 이대로 뭐 가라앉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보수층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앞마당에 쏘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난 괜찮다, 관심 네. 없다, 뭐 이런 투의 얘기. 그러면서 아베 총리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서 아베에게는 관심일 거야. 왜냐하면 네. 단거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 교수 얘기하셨지만 한미 훈련에 대해서 지난 이달 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터무니없고 돈 많이 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돈 낭비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미 훈련 종료를 했고 네. 근데 종료한 훈련에 대해서도 또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바마 전 행정부와의 비교를 통해서 네. 오바마 때는 뭐 전략적 인내든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든 뭐 어떤 전략 전술을 폈든 간에 네. 북한이 자꾸 전쟁한다고 위협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네. 저렇게 장난질을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쟁의 위험은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네. 자꾸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네. 우리로서는 사실은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이러다가 또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게 사라지면 그 동맹의 고리가 네. 하나 해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측면에서는 네.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마치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미 희망 섞인 기대가 돼버렸고요. 일본은 마치 정보력을 과시하는 듯 일본 먼저 빨리 본인들이 미사일 봤다는 걸 알리는 데 상당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지소미아 파기 문제 이후에 혹시 안보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본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사실 우리가 늦게 포착했다기보다는 일본이 빨리 먼저 신속하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류 최초의 원폭 피해국이자 최후의 피해국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군가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아주 네. 절절히 깨달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요. 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특히 이제 일본 열도를 위로 건너가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일본 전역에 대피령이 내려지는 이런 사태까지도 네. 있었거든요. 그만큼 예민해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지소미아라고 하는 거를 체결을 한다고 하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일본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런 경보 시스템이나 경보 체계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국내용으로 오히려 더 빨리 발표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일 간에 물렁해지고 느슨해진 안보,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정도로 팔짱을 끼고 있기 때문이네요.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